액션.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파운데이션은 저의 힐리뷰티 채널에서 보여드렸던 디올의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입니다. 스킨 포에버 10호. 요게 가장 밝은 색상으로 제가 들었고요. 사실 디올의 그 색상 체계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인지가 잘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제 기억에 이게 옐로우 베이스에서 가장 밝은 색깔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쓰기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디올 스킨 포에버는 엄청 촉촉히 뭐 그런 오일리 그런 느낌의 파운데이션은 아니에요. 바르면은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쪽에 속하는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그냥 전체적으로 바르기보다는 좀 매트한 마무리감의 파운데이션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반반을 나눠서 기초를 바꿔서 같은 파운데이션을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안을 하고요. 스킨은 작업실에서 맨날 쓰는 마리꼬라고 스킨케어 브랜드 거를 썼고요. 맞다고 해주시네요. 옐로우 베이스 중 제일 밝은 색상이 10번이라고 합니다. 딩동댕 유튜브의 기억력은 맞았네요. 제가 기억력이 참 안 좋은데. 그리고 에센스는 따로 바르지 않았고 요것만 발랐습니다. 그냥 기초 케어 참고하시라고 요것만 발랐어요. 클리니크 이 로션이 좀 메이크업 바를 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하기 전에도 좀 자주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는 로션까지 발라줬는데 이쪽은 로션 바른 그 위에 그냥 바를 거고요. 얘가 촉촉한 로션이긴 하지만 바르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겉면이 살짝 마르잖아요. 우리는 지구의 공기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반쪽은 요 위에 그대로 바르도록 하고 이쪽 반쪽은요 좀 더 촉촉한 베이스를 바르고 디올 스킨 포에버를 바를 거예요. 그 촉촉한 베이스는 바비브라운의 뭐시요? 엑스트라 일루미네이팅 모이스처 밤. 요거 사실 겨울에 신상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써봐야겠다 하고 샀는데 생각보다 너무 광이 돌고 좀 꾸덕해서 선베이스 쓰고 이것까지 쓰면 좀 묵직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사실 그냥 뒀던 제품인데 좀 촉촉한 베이스를 깔아주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조금 더 줌을 당겨서 스킨 포에버를 발라볼게요. 요쪽부터.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의 106번. 제가 피카소 브러쉬 요즘 펌프가 와가지고 몇 개 좀 더 사볼 계획인데 납작 브러쉬 요거 참 초보자분들도 쓰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좀 띡한 요런 질감이에요. 띡한데도 이렇게 끌려오는 느낌 보면 좀 가볍죠. 바를 때에는 얘가 그렇게 뻑뻑한 질감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좀 마무리감이 보송한 파운데이션은 모공 브러쉬를 쓰거나 스펀지를 쓰면은 마무리감이 더 보송보송해져요. 그래서 나는 각질이 좀 뜬다. 디올 스킨 포에버 그래도 촉촉하다고 해서 샀는데 나는 왜 이렇게 각질이 뜨는가 하시면은 이런 납작 브러쉬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그러면은 얘가 좀 매트한 그런 느낌이 드는 파데라고 하더라도 질감이 바뀝니다. 항상 파운데이션은 본연의 질감도 당연히 큰 영향을 제일 크게 미치지만 브러쉬, 도구, 스펀지를 뭘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 선생님들이 납작 브러쉬를 가장 많이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얇게 레이어링이 된다는 거고, 얇게 레이어링이 된다는 거는 지속력에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조금 일반인들이 쓰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납작 브러쉬를 쓰고, 그 선생님들은 납작 브러쉬가 절대 어렵지 않다고 말해요. 우리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하지만 저는 뷰티 유튜버 인생 3년을 넘게 거치면서 납작 브러쉬는 결코 쉬운 브러쉬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지요. 전 압니다. 납작 브러쉬 사용 어려워요. 이거 누가 쉽대? 선생님들 조금 어렵습니다. 결자국이 나던데요. 아니에요. 그럴 때는 세로로 쓸어주면 결자국이 안 나요. 세로를 쓰면은 자국이 빗금으로 나요. 가까이 봐봐요. 나요.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마무리로 이렇게 스펀지를 두들겨 주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붓자국을 이렇게 두들기면은 붓자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뭉쳐요. 저처럼 피부가 얇고 솜털이 많이 있고 그러면 좀 뭉치긴 해요. 물론 기초를 조금 더 쫀쫀하게 오일이나 이런 거 조금 해주면은 나아지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자꾸 쉽다고 안 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꾸 납작 브러쉬 쉬운데 하면은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해요. 내 손이 똥이구나. 그렇게 자꾸 자괴감 느껴지니까 납작 브러쉬는 어려워요. 제가 말합니다. 솔직히 저는 이 납작 브러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씁니다만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 맞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탄력감 있게 발렸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 시원하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는 제가 다 못해봤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납작 브러쉬는 코 옆에 바를 때에도 굉장히 용이하겠지요. 그리고 여기 코 옆에도 모공이 있어요. 근데 이 납작 브러쉬의 좀 안 좋은 점은 모공이 되게 잘 메꿔지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또 전문 메이크업 선생님들의 하시는 것들을 보면은 코 모공 메꾸는 데에는 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는 분들은 전 잘 못 봤어요. 그렇게 매장에서 메이크업 받아보고 해도 얇게 내 피부처럼 매끈하게 표현되는데 좀 더 집중을 하시고 모공 조금 뻥뻥 뚫려 있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시더라고요. 거기에는 터치를 잘들 안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낌 있는 거는 모공이나 이런 데 가리는 거에 신경을 좀 더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소비자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모공을 가리고 싶고 이런 트러블들 다 가리고 싶은데 매장에 가거나 선생님들한테 메이크업 받으면 이런 거 그닥 그렇게까지 신경은 안 써요. 잡티 같은 거는 색깔을 좀 가려주시기는 하는데 모공은 소비자가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 저는 이런 말씀 또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껴본 바 그러더라고요. 얇죠? 하지만 커버력은 제가 얇게 바르다 보니까 불긋불긋한 거는 좀 비쳐요. 근데 이거는 사실 파운데이션으로 다 할 수 없고 저는 이 정도는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메이크업을 끝내는 편인데 컨실러로 가리면은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브러쉬 자국이 났나요? 아이고 허리야. 브러쉬는 메이크업 포에버 제품이었고요. 요게 좀 그래도 결자국이 좀 덜 나는데 이 결자국 이거는 또 다른 사람이 쓰면 날 수도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얇게 바르니까 로션에 그런 광이 좀 올라오기는 하는데 얘는 어떻게 바르면은 금방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제품이라서 왜 내가 화면에서 본 질감이랑 내가 바르는 거랑 스킨 포에버가 다르지? 안 하셔도 돼요. 스펀지를 좀만 써주면 정말 마무리감이 뽀송해져 버려요. 다음에 반대는 좀 묵직한 이 베이스를 커버를 조금 더 원하시면 제가 레이어링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반대 갑니다. 이게 이렇게 꾸덕꾸덕. 근데 이게 되게 촉촉하고 광이 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속광. 놀라시지 마세요. 제 피부는 만지면 빨개집니다. 납작 브러쉬 좋다는 거 3개나 사셨다는데 다 장롱에 들어가 있다는데 뷰티템을 장롱에 넣는 죄송합니다. 재미가 없었다. 뭐 쓰셨어요? 메이크업 포에버 저는 써본 중에 납작 브러쉬 제일 좀 사용하기가 편했었어요. 맥스트로 크림이랑은 달라요. 맥스트로 크림보다 조금 더 오일리해요. 좀 더 광이 나죠? 그리고 이 베이스를요 이렇게 바르자마자 얼굴에 올려야 매트한 질감이 괜찮은 그 파운데이션으로 바뀝니다. 요것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머리를 막 드라이기로 말리고 파데를 올리잖아요? 촉촉했던 파데도 매트한 질감으로 바뀌고 각질 사이사이에 더 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의 어떤 장점, 효력을 더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발휘가 될 만한 환경을 내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겁나 피곤하게 신경을 많이 써줘야 그 파데의 장점을 진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바로 똑같이 가볼게요. 그리고 이런 납작 브러쉬에 먹일 때에는 많이 먹여야 돼요. 많이 먹이고 많이 손등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피부에 얇게 올라갑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좀 더 피부가 탱글탱글하게 쪽 차오죠. 이게 베이스를 뭘 바르냐에 따라서 이렇게 브러쉬징을 했을 때 질감이 달라져요. 여기 땡겨 오는 게 땅글땅글하죠? 이래서 여러분 베이스가 중요합니다. 파데가 쓰레기야 하기 전에 기초와 베이스를 뭘 바르느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굳이 파데에 또 다른 돈을 안 써도 됩니다. 쿠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파데를 쫓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파데와 맞는 베이스를 뭘 바르냐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정말 100번 강조합니다. 수분크림 진짜 중요하죠. 베이스를 잘 안 쓰게 돼요. 뭐 그래도 파데가 잘 먹으시면은 상관없겠지만 나는 피부 표현에 고민이 있는데 베이스를 절대 안 쓴다 하시면 베이스는 쓰셔야 돼요. 제가 감히 이렇게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너지는 것도 기초에 따라 많이 달라지나요? 그럼요. 무너짐을 잡아주는 거는 기초가 수분크림이 한 40 정도, 베이스가 40 정도,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은 오히려 20 정도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베이스를 올리면 두꺼운 느낌이 있네요. 글쎄요. 저는 두꺼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탄력감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뭐 그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올려볼게요. 그리고 좀 탱탱하게 기초를 베이스를 발라 놓으면은 레이어링 했을 때에도 좀 더 찰지게 올라가고 그렇게 두껍지 않게 올라가요. 속 안에 수분감이 안에가 두껍게 잘 차 있으면 겉에 조금 두껍게 올려도 그렇게 두꺼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안에 수분감이 없으면 얼굴이 전체적으로 퍼석해지잖아요. 상상을 해보세요. 머리에 그리세요. 눈을 뜨고 이 상상을 했을 때 속 안이 퍼석해.
근데 거기에 파데를 올려. 퍼석해. 그 위에 파데를 또 올려. 또 퍼석해. 그럼 퍼석퍼석해서 더 두꺼워 보이는데 속 안에 수분감이 꽉 차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땡글땡글해. 그러면 그 땡글땡글한 거에 파데를 올렸을 때 얘가 땅글땅글 먹어. 그러면 얇게 펴발려. 거기다 또 레이어링해. 땡글땡글땡글땡글 이러면은 그게 파데가 좀 더 두꺼워 보이는 게 덜해지겠죠. 퍼석한 피부일 때 더 이게 두꺼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악조건의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서 느낀 점입니다. 몰라요. 그래 제가 느끼기에 그랬어요. 반반 조금 차이가 나나요? 제가 보기엔 큰 차이는 안 나는데 바를 때 얘가 좀 더 탄력감이 있어요. 근데 베이스는 항상 무너질 때 차이가 나죠. 수분감 채우는 게 너무 어려워요. 시간을 두시고 꼼꼼하게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열감으로. 그래서 그 손의 느낌을 많이 찾아야 돼요. 그러려면 한 28, 9살이 되면 느껴집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더 발라볼게요. 자, 보면은 이 매트한 디올 스킨 포에버의 질감을 손등에서 느낄 수 있어요. 보세요. 매트하죠? 다 말랐어요. 제 손등에는 뭔가 로션이 발라지지 않았잖아요. 얘가 기초가 잘 되어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얼굴에 이렇게 붙어버려요. 그래서 기초가 진짜 중요한 파운데이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점이에요, 너무 건조한 것 같아요 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무리감이 손등에 어쩌면 조금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딱 붙어주는 파운데이션의 장점은 지속력이 오래 간다는 거죠. 여기가 잘 안 사라져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속 안에 수분감이 차있다면은 요렇게 겉에 지금 손주름 사이에 이렇게 조금 건조한 느낌으로 쫙 붙은 게 촉촉한 거하고 쫙 붙으면서 궁합이 정말 잘 맞게 되겠죠. 근데 촉촉한 거에다가 오일리한 파운데이션을 바르면은 굉장히 오일리 하면서 기름기름한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그걸 즐기시는 분도 있지만 그게 정말 싫다 하시면은 베이스를 촉촉하고 기름진 걸로 좀 발라주시고 그 위에 약간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의 파데를 써주시면은 속에 이 탱탱한 거하고 파운데이션하고 딱 장력이 쫙 끌어당기면서 겉에는 좀 보송한 느낌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오일리한 거에다가 파우더를 많이 올려서 또 보송하게 하면은 또 두께감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잖아요. 감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를 촉촉하게 하고 약간 세미매트한 파운데이션을 올리면은 얇게 바르면서도 좀 내가 원하는 파우더 처리를 했을 때 해도 그렇게 두껍지 않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파운데이션 절대 아끼지 않아요. 파데를 양을 아끼시면 안 됩니다. 또 너무 많이 발라도 당연히 안 되지만은 너무 또 조금씩 바르면은 더 매트하게 표현이 돼요. 많은 양을 발라서 매트함을 또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좀 찹찹 붙는 파운데이션은 코 옆에 가릴 때 따로 컨실러 안 써도 좀 잘 붙죠. 이거는 얇아야 되고 파운데이션이 띠글띠글 굴러다니면은 코 옆에는 좀 커버하기가 힘들어요. 왼쪽에는 그냥 클리니크 로션만 발랐습니다. 원래는 선크림만 발라줘야 되겠죠? 낮에는? 잠깐만 더 발라볼게요. 지금 이쪽을 쌓아보면은 브러쉬가 피부 겉면을 그냥 슥슥 스치는 느낌이 나요. 왜냐면 여기는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에는 얼굴을 터치를 찍찍 압력을 주면은 다 벗겨져요. 그래서 두 번째 터치를 할 때는 거의 파운데이션을 끌고 나간다는 느낌으로만 겉면만 쓸어줘도 굉장히 잘 쌓아지거든요. 왜냐면 여기 느낌은 약간 매트한 느낌이기 때문에 잘 올라가요. 근데 이쪽은 좀 더 땡땡해서 조금 더 힘줘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 좀 더 또 쌓아볼게요. 얘 봐봐요. 얘는 피부를 더 당길 수가 있죠. 탄력감 아까랑 다르죠. 이게 베이스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파데를 좀 너무 건조하다라고 느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베이스를 사러 총총총. 그리고 결자국 없을 때에는 이렇게 힘주면서 하면 더 지워져서 결자국 더 나거든요. 약간 겉면만 탕글탕글 쳐주면은 결자국이 좀 없어지기는 합니다. 이래도 좀 결자국이 남았다 하면 스펀지로 살짝 눌러주면 돼요. 그리고 이 정도는 파우더 처리를 하면 없어지기도 하고요. 이마는 이 정도에서 멈춰도 되겠죠? 많이 올리고 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가 살짝 어둡게 느껴지는 건 지금 조명이 여기도 하나 켜져 있는데, 근데 또 이러면 여기에 조명이 없어요. 이게 환경을 아주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빛이 있어서 그런 거고, 색감은 너무 이렇게 보기보다는 질감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 있으세요? 붓을 베이스랑 섞어서 볼따고 바르면 좋아요. 그쵸. VDL의 루미레이어 프라이머 말씀하시나요? 그거랑도 궁합이 진짜 잘 맞을 파운데이션이죠. 물 먹인 스펀지로 바르면 어떨까요? 베이스를 뭘 발랐느냐에 따라서 또 좀 다르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커버력은 조금 떨어지겠죠? 모공 커버력 어때요? 모공 커버는 브러쉬를 이렇게 모공 브러쉬로 써주면 많이 달라지고, 모공은 따로 커버해주는 베이스를 써주시면 훨씬 나아집니다. 더블웨어랑 질감이 달라요. 더블웨어는 조금 더 양면 테이프처럼 착 붙는 느낌이고, 얘는 그거보다는 물기가 좀 더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땡글한 느낌이 있지요.
스킨 포에버 쿠션은 있는데 차이점 궁금해요. 쿠션이 마무리감이 더 매트하게 되고 좀 더 얇고 더 투명해요.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을 쓰고 쿠션으로 수정을 하라. 그러니까 디올로 끝까지 다 써라. 이런 의미의 파데와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랜드에서 런칭을 하면 그 정도 팩인 있어야죠. 소비자님들 우리 거 다 쓰세요. 뭐 이 정도. 라로슈포제 앱바 H 수분크림 바르고 프리메라 선크림 바르고 알마니 파워페브릭 쓰면 모공에 껴요. 아니 근데 모든 파데가 모공에 껴요. 코 모공이요. 예전에 안 그랬는데 모공 프라이머 써도 그래요. 전 답 없죠? 답이 왜 없습니까? 모공에 끼는 거는 수분을 부족한 상태에서 모공 프라이머를 넣으니까 더 건조해져가지고 그 사이에 파데가 들어가고 그게 또 이제 골에 이렇게 삐직삐직 이렇게 해서 더 끼는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일단은 코에 화이트헤드가 많이 없어야 코에 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저는 화이트헤드를 따로 좀 뭐 관리하는 거는 코팩을 쓸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기본적으로 좀 딥클렌징이 잘 되는 오일을 써주면은 코 화이트헤드는 생기지 않으면서 모공 끼임도 없어져요. 일단 수분. 그러니까 모든 파운데이션 바를 때 문제는 진단을 수분으로 많이 해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수분이 잘 들어가면은 웬만한 문제는 정말 많이 해결이 돼요. 지복합인데 제 피부에서는 스킨 포에버 매트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 스킨 포에버는 마무리감이 매트할 수 있기 때문에 속에 좀 오일리한 베이스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그러면 디올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를 써봤을 때에는 무너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파운데이션이었어요. 다만 얘를 사용하실 때 약간 마무리감이 제 손등에서 보셨던 것처럼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주름 사이 이렇게 쫙 밀착이 되면서 매트하다 라고 느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에요. 매트하다고 느낄 수 있는 파운데이션의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느끼는 단점은 코 옆에 껴요. 뭐 블렌딩이 잘 안 돼요. 뭐 너무 피부가 퍼석거려요. 뭐 나중에 무너질 때 더 솜털 뜨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에요. 하지만 이런 파운데이션을 쓸 때에는 조금 더 오일리하고 더 탱탱한 그런 베이스를 써주셔야 이 파운데이션의 효과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실 디올에서는 그런 베이스가 있어요. 무슨 드림 원 베이스? 저도 이 샘플을 갖고 있는데 없네요.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항상 이런 파운데이션 쓸 때에는 촉촉한 베이스랑 쓰면은 굉장히 좋은 궁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얇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납작 파데 브러쉬를 쓰면 정말 효과가 좋고요. 얘랑 모공 브러쉬랑 궁합도 굉장히 좋기는 하겠지만 이 납작 파데로 바르는 것보다는 광이 좀 더 떨어지고 더 매트하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걸로 코 모공 메꾸는데도 부족한 파데는 아니에요. 근데 모공 브러쉬를 쓰다 보면은 힘을 너무 많이 주면은 파데가 벗겨져요. 그러면은 모공을 메꿀 때 벗겨지고 이러면 더 많이 바르고 그러다 보면 코가 두꺼워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모공 브러쉬랑 얘를 쓸 때는 힘 조절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파운데이션이 너무 얇기 때문에 이게 장점일 수도 있지만 사용할 때에는 항상 모든 파데가 다 그렇지만은 주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많은 분들이 채팅창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조금 어두운 편이에요. 그렇게 화사한 느낌까지의 호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얼굴이 여름이라 탄 상태인데도 가장 밝다는 10호가 딱 맞거든요. 그래서 얘를 좀 더 자연스럽게 밝게 쓰고 싶다 하시면 아무래도 더 밝은 다른 색상은 얼굴 가운데 아니면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해주시거나. 그리고 얘는요 쓰고 나서 그 위에 컨실러 올리면은 좀 매트하게 착 붙는 느낌이라서 물론 이게 매트한 파데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되게 촉촉한 파데 맞는데 여러분들이 기초가 잘 안 됐을 때 매트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파데여서 제가 매트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입니다. 저 지금 보시다시피 광 되게 잘 나고 되게 촉촉하죠. 이거 위에 컨실러를 올리면은 두께감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파운데이션이라서 얼굴에 양감을 더 나타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은 얘를 바르기 전에 컨실러로 먼저 양감을 나타내주고 외곽 부분에 얘로 블렌딩을 하면서 그 연결을 해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예요. 얘 위에 뭔가를 올리는 것보다는. 얘를 쓰고 나서 얘는 지속력이 되게 좋게 얼굴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파우더 정도로만 마무리를 해주고 뭔가를 그 위에 더 안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맥스트롯과도 굉장히 궁합이 잘 맞을 그런 파운데이션입니다. 채팅창에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파운데이션을 리뷰하는 여자 파리녀 유튜브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린 디올 스킨 포에버 파운데이션 리뷰는 여기까지. 까뜨.